2017년 파산과 함께 문을 닫았던 침례병원, 2022년 부산시가 시민 세금 499억 원을 들여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매입을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예고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법 짚어봅니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에 폐업하고 이후에 이제 공공병원으로 만들자 지역 시민사회 목소리도 아주 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건강사회복지연대가 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관련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때 예. 덮어놓고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네. 색안경 끼지 않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은 부산시가 맛집을 만들겠다고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네. 한식당을 만들지 일식당을 만들지 중식당을 만들지를 결정을 못해서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공병원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병원의 어떤 추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전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모델을 예. 제2보험자 병원으로만 국한시킨 것도 저는 좀 실패의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부산시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네. 로드맵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병원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절차들이나 또는 그 추진 의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것만큼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서는 예. 저희 시민사회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2보험자 병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했고 네. 국정과제에 들어갔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들어갔으니까 예. 당연히 어떻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제 상정이 됐는데 2년 연속 부결이 됐죠. 네. 자, 여기서의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적자를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로 보이지만 저는 본질은 결국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책임을 진다라는 건 그 사업이 공공병원으로 시작이 된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그래서 건정심 그 부결 보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류된 이후에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계속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예. 협력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계획을 좀 제대로 좀 짜와서 발표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건정심을 통과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 보전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이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종합적인 어떤 관리나 운영에 관련해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볼 때는 부족했던 것이고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좀 더 완화시키거나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상충하고 있다는 걸로 네. 근데 그 출발점을 부산시가 만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부산시가 작년에 제출했던 건정심의 계획안을 보면 5년째부터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그래요? 제출했습니다. 네네. 5억 원의 수익원이 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29일 날 그래서 이제 박형준 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박형준 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는 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면담으로 그동안 부지 매입 이후에도 지금 4년째 공존 그러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고 있지 못한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박형준 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것보다는
부산의 공공의료,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박형준 시장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저는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건의료 분야 시정평가도 했었는데 실제 부산시정에서 지금 공공의료원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부산의 공공병원 관련해서 전국에서 거의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건강 지표들도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공공병원이 침례병원에 국한시킬 게 아니고 부산적의 공공병원,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그 병원을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을 장관에게 강조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료원도 있고 28년에는 서부산의료원도 지금 개원을 하게 되는데 부산의료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원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고 서부산의료원이 또 부산의료원이 갖지 못한 새로운 역할, 침례병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지역의 전체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저는 그 계획도 존재해야 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가 여전히 보험자 병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본 작년의 계획안에 보면 이 계획안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부산의료원의 총 사업비가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에 보고된 사업비 규모가 1,641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건정심에 제출했던 침례병원을 제2보험자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출하겠다라고 했던 돈이 운영비 빼고 적자분을 부산시가 채워주는 부분을 빼고라도 2,500억 원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발표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이 3,90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금정군 천장 유세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희망을 좀 걸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과제 123개에 안타깝게도 침례병원은 빠져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공약에도 빠져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정과제 84번에 보면 지역 격차에서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형준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부산의 부족한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한 민간 의료기관이 시의 인수위사를 전달하게 됐는데 이건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단순히 설마 했던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민간 병원 관계자를 박 시장이 만난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좀 제대로 좀 성과를 보였으면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역 공공의료가 공백이 생기면서 실제 환자들의 피해, 그죠? 또 이런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실제 좀 나타난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통계로 말씀드릴 수는 좀 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금정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 하시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면 어쨌든 양산 부산대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대동병원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금정 구민들 중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그나마 어떻게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취약계층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저희는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끝으로요. 결국은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제를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그 부지 매입 이후에 부산시가 보여준 것은 실제 제2보험자 병원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에는 많은 그리고 역량이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예. 의사 출신의 시민건강국장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면 혼자 이렇게 골머리를 썩히지 말고 조금 그 시민사회와 전문가분들과 함께 예. 좀 안을 만들고 정부를 좀 설득해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또 우리 진짜 시민들의 의견 또 의료계의 목소리 종합적으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